여행을 좋아하는 미국인. 그는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여행 중 한국분을 만나 같이 여행을 하는데 큰 지진으로 위험했지만 한국인 친구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낭여행이 주된 취미였다가 지금은 아예 여행작가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 조너선입니다. 오늘 이 사연 전해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일단 저와 그분이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여행작가이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여행을 하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을 여행했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미국 전역을 여행했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대학 친구들에게는 살아있는 미국 지도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대학 휴학을 하고 바다 너머로 제 영역을 넓혔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전부 둘러보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겼죠. 그러다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저처럼 배낭여행 그 자체를 즐기러 온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생판 처음 만난 여행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는 같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청하는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나 함께 레몬 맥주와 빠에야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 한국분이 배낭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생길을 쉼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었습니다. 순례길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은 아닌지, 일 때문에 친구들을 멀리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저희들은 하룻밤 사이에 절친한 순례길 메이트가 되었고 순례길을 모두 체험한 뒤에 같은 여행지를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3개 나라 정도는 같이 다녔죠. 오스트리아, 인도 그리고 네팔에 갔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인도에서는 딱히 말씀드릴 그분과의 사연이 없네요. 우리 둘 다 정말 즐겁게 여행한 기억뿐이라서요. 정말 무지막지했었죠. 저같이 쾌활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금방 털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번 꿈에 나올 만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팔을 다음 여행지로 골랐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죠. 네팔은 워낙 고지대라 만년설을 보며 힐링도 할 수 있고 인도 여행을 하며 도시 경관에 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쯤은 하늘에 가장 가깝다는 히말라야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네팔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번 여행이 심상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저희 숙소가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한 호텔이어서 딱 봐도 불안한 입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팔은 또 지진이 꽤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더 걱정이 되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엔 참 좋았어요. 일단 커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신맛이 없고 정말 진하고 고소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또 등산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동료가 된 듯한 희한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모두들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면서 산속에 있는 모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 중 가장 낮고 낮은 산의 정상에 오르면 만년설로 뒤덮인 산세에 비추는 햇살을 보게 되죠. 그 햇살이 네팔에 내린 신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숨이 막히는 체험이지 꼭 안나푸르나의 푸닐 전망대에서 일출을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팔에 한국 식당도 있답니다. 한국 식당이 없는 곳이 없군요. 맛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곳에서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닭볶음탕을 먹었는데 등산하면서 빠진 칼로리가 모조리 충전되는 기분을 느꼈죠. 등산이 네팔 여행의 필수 요소네요. 체력이 안 되는 시청자분들은 네팔 여행의 매력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건 단점이죠.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네팔 여행의 진수를 모두 즐기고 마지막 하루는 숙소에서 편하게 누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달이 났어요. 그때가 2015년 네팔 대지진이 있은 후 몇 달 지났을 때라
큰 지진이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지진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남쪽으로 3엠나 이동했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어서 강한 여진이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못했습니다. 약간 안개가 끼고 해가 떠 있는 오후에 갑자기 강력한 진동이 땅에서 일었죠. 진동이 시작되면서 건물이 떨리는 동시에 방 안에 모든 물건들이 중력 때문에 모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저와 한국 친구 그리고 직원 2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갇히고 말았죠. 애초에 저는 구조될 거라는 희망조차 없었죠. 하루가 넘도록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는 들릴 기미가 없었고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친구는 절대 포기할 생각은 말라고 해주었어요. 단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저희 마음을 설득하려고 했죠. 조너선 지금 이 호텔을 봐. 이토록 작은 호텔이 어디 있어? 구조대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출될 거야. 나무 쪼가리 몇 개만 치우면 우릴 발견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둘 가방에 들어간 초코바랑 라면만 해도 몇 개야. 그것만 계획해서 잘 먹으면 여기서 한 달도 버틸 수 있을걸. 결국 한국 친구의 주장은 이거죠. 우린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우리는 우리의 안전보다도 함께 땅에 갇힌 직원들을 걱정하게 되었죠. 우리의 처지도 이렇게 절체절명인데 그들은 어떨까, 우리가 도울 일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구조대의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얼른 구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흙무더기와 벽을 쳐서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친구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이 표정을 찡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곧이어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치우고 반가운 얼굴을 보이며 저희에게 괜찮냐고 소리쳤죠. 일단 저는 구출되자마자 구조대원을 얼싸안고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는 아직 직원들이 남아있을 거라며 1층 수색이 필요하다고 구조대원에게 이야기했죠. 구조대원은 일단 응급 차량으로 안내를 했지만 한국 친구는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구조대원들과 함께 있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그 찡그린 표정은 그들이 대체 어디 있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건물이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은 당장 당신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라 설명했죠. 그러자 한국 친구도 그제서야 건물을 떠나 응급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분들도 모두 구출되어 그 건물에서 큰일을 당한 분은 아무도 없었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강력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친구는 타인을 걱정한 거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용기를 북돋는 말들과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너선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건물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 상황에 굳센 마음을 가진 한국 친구를 만난 것도 기적인 듯합니다. 우리 일상공감 시청자분들도 이런 한국 친구처럼 굳세고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